자네는 내 딸을 대신할 수 없네. 박정수의 차가운 선언이 마광숙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그날. 이후 독수리 술도가에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42화에서는 한동석의 전 장모님, 박정수와 한동석, 마광숙이 만나 긴장감 넘치는 식사 자리를 가지며 끝이 났는데요.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내 딸의 자리는 가질 것도 감당할 것도 많은 자리라며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죠. 과연 이번 43화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3화 예측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박정수는 마광숙에게 두꺼운 봉투를 슬며시 건넸다. 이게 뭡니까? 마광숙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더 솔직한 대화지 않겠어요? 말로는 사랑이니 뭐니 해도 결국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마광숙이 봉투를 열어보자 5억 원짜리 수표와 함께 동석이와 헤어지는 대가라고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다. 마광숙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이 주는 현실적인 무게감도 느껴졌다. 오천수의 어려운 처지, 오흥수의 불안정한 수입, 시동생들의 미래.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왕 만난 김에 식사만 하고 헤어집시다. 이 얘긴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 박정수가 돌아오는 한동석을 보며 압박하듯 말했다. 마광숙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한동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마광숙은 그 봉투를 자신의 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매일 밤 그 봉투를 바라보며 고민했다. 박정수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동석과의 사랑을 지켜낼 것인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동생들의 어려운 현실이 자꾸 떠올랐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광숙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봉투를 오광수가 발견한 순간 독수리 술도가에는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마광숙은 평소처럼 술도가 업무를 보러 나갔고 오광수는 형수가 부탁한 서류를 찾기 위해 마광숙의 방에 들어갔다. 오광수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찾던 중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가 손에 걸렸다. 봉투가 무거워서 떨어뜨리자 안에서 수표와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5억 원. 오광수의 눈이 커졌다. 편지를 읽어보니 동석이와 헤어지는 대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광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형수가 한동석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형수에게 돈을 주며 한동석과 헤어지라고 협박한 것인가? 오광수는 당황한 나머지 오흥수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셋째 형, 지금 당장 집에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오흥수가 도착했을 때 오광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보여줬다. 형수가 이런 돈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오흥수는 수표를 보자 기절할 뻔했다. 5억? 이게 뭐야? 형수가 어디서 이런 돈을? 편지를 보세요. 한 회장님과 헤어지는 대가래요. 오흥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럼 형수가 한 회장님한테서 이별비를 받았다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형수한테 돈을 주면서 한 회장님과 헤어지라고 협박한 걸 수도 있어요. 두 형제는 혼란스러웠다. 어느 쪽이든 형수가 자신들에게 숨기고 있는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일이 한동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마침 그때 오범수가 대학교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오흥수가 봉투를 보여주자 오범수의 표정도 굳어졌다. 이게 뭐야? 형수 방에서 발견했어요. 누군가 형수한테 한 회장님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줬대요. 오범수는 침착하게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이건
이건 협박이야. 누군가 형수에게 돈을 주면서 한 회장님과 헤어지라고 강요한 것 같은데 그럼 형수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오강수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을까? 바로 그때 마광숙이 돌아왔다. 그녀는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있는 시동생들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왜들 그렇게 모여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범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앉으세요.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마광숙이 소파에 앉자 오강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마광숙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둔 것이 발각된 것에 대해 당황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안도감도 느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마광숙이 말을 시작하려다 망설였다. 누가 형수님한테 이런 돈을 줬어요? 그리고 왜 한 회장님과 헤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흥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마광숙은 잠시 고민했다. 박정수와의 일을 시동생들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 한동석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까봐 두려웠다. 한 회장님 전 장모님이 주신 거예요. 마광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 세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다. 한 회장님 전 장모님이 저한테 동석 씨와 헤어지라고 하면서 이 돈을 주셨어요. 오범수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 어른이 감히 우리 형수님한테? 형수님이 왜 받으셨어요? 오강수가 물었다. 마광숙은 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왜 그 돈을 받았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충격과 모욕감, 그리고 동시에 느꼈던 현실적인 유혹.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웠다. 받지 말았어야죠. 오흥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어떻든 이건 모욕이에요. 오강수도 흥분했다. 우리 형수님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마광숙은 시동생들의 분노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박정수를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형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 그 이미지가 깨질까봐 걱정됐다. 미안해요. 돌려줄게요. 마광숙이 말했다. 당연히 돌려줘야죠. 오범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회장님한테도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그건 마광숙이 망설였다. 왜요? 설마 한 회장님한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흥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마광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을 한동석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한동석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곤란해할 것이 뻔했고 더 나아가 이 일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때 한동석이 독수리 술도가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처럼 마광숙을 만나러 온 것이었지만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무슨 일이세요? 다들 표정이. 한동석이 말을 시작했다. 오범수가 먼저 나섰다. 한 회장님, 저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오범수가 봉투를 한동석에게 보여줬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한동석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5억 원 수표와 편지를 보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한 회장님 어머니가 주셨대요. 오강수가 설명했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봤다. 마광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광숙 씨, 이게 정말인가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신다면서 주셨어요. 한동석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마광숙을 향한 것인지 전 장모 박정수를 향한 것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죽은 아내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마광숙이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밀려왔다. 왜 그때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한동석이 물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 전 장모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마광숙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래도 숨기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숨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오형제들은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이 좋은 의도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한동석과 마광숙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가 된 것 같았다. 형수님, 회장님, 오범수가 중재하려 했다. 하지만 한동석이 손을 들어 말렸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저와 광숙 씨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바라봤다. 광숙 씨, 정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돈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설마 정말로 저와 헤어질 생각으로 받으신 건 아니죠? 마광숙은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수의 모욕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5억 원이라는 거액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유혹도 있었다. 그리고 한동석과의 관계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광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한동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마광숙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마광숙은 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한동석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의 현실적인 장벽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 박정수의 반대, 사회적 지위의 차이, 그리고 복잡한 가족관계들. 한동석은 마광숙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네요. 동석 씨.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전 장모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당연히 망설이실 만해요. 한동석은 봉투를 마광숙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 돈은 전 장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겠어요. 한 회장님. 오범수가 말하려 했지만 한동석이 손을 들었다. 모든 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동석이 나간 후 독수리 술도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형제들은 자신들이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형수님,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오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더 현명하게 처리했어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흥수가 물었다. 마광숙은 잠시 생각했다. 일단 그 돈은 돌려줘야겠어요. 그리고 동석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하지만 마광숙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일로 인해 한동석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박정수와의 갈등은 이제 더욱 첨예해질 것이 분명했다. 한편 한동석은 차 안에서 전 장모 박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박정수는 한동석의 차가운 목소리 톤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동석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전 장모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눌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에 따라 자신과 마광숙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한동석이 전 장모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광숙은 이 일로 인해 한동석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무엇보다도 박정수는 이 일이 발각된 후 어떤 새로운 수를 둘까? 독수리 술도가의 폭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과연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박정수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